네,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역사가 언제까지 발목을 잡을지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저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매주 금요일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배종찬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사랑하는 배종찬.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정말 여기 생각 주옥 같았습니다. 사과와 반성을 모르는 가해자 네.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의 동조하는 사람은 네. 더 사라져야 됩니다. 말도 안 맞습니다. 됩니다. 그 피눈물을 압니까? 저는 또 일본에 가서 공부도 해봤거든요. 제가 그때 썼던 글이 신한일 관계. 아, 그래요. 사과를 모르는, 반성을 모르는, 과거를 모르는,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하지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도 미래는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배 소장님도 그 구글 설문조사에 꼭 참여해 주세요. 그럼요. 시간 얼마 안 여러분들도 남았어요? 반드시 여러분도, 두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구독, 좋아요, 링크 다 퍼뜨려서 대한민국 5천만이 다 볼 수 있는 우리 뉴스토마토 방송이 네, 되면 좋겠고요. 네, 해주세요. 구글 네. 전 세계 75억 인구가 다 참여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아, 역시 또 소장님만 오면 뭔가 일이 될 것 네네. 같고 기운이 팔팔 나요. 앞에 방송이 또 박지원 전 원장 아닙니까? 최근에 이 방송 트렌드가 이래요. 박지원 원장 그다음 배종찬 출연. 아. 그래서 이른바 배박켄트. 배박켄트. 여러분들을 발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빼박 켄트가 아니고 배박켄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혼자 막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위대하게 잘 성공한 사람의 뒷공문만 쫓아다녀서 성공하는 것도 그렇죠. 있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봐. 우리는 그 뒷걸로 합시다. 그럼요. 좋아요. 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정치권이 시끄러운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데드 크로스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방송에서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 자, 개요 다 나옵니다. 네. 잘하고 있다 47.6%, 잘 못한다 47.9%. 어머나.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네네네네. 큰 차이는 아닌데 이 지금 그래프를 뚫어져라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태극기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두 동강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87년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임기 2달도 안 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더 높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말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가장 분석을 깊이 들어가는 방송이 우리 또 뉴스토마토 쇼미더 민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팬데믹 부재하다. 아니, 또 신미일 교수가 그랬더라고요. 경제가 불안하다. 네. 그런데 근데 무슨 아닌 것 그러면 같은데. 팬덤 만들어지면 지지율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죠. 김건희 여사도 팬덤이 있잖아요. 전 국민을 팬덤으로 만들어야죠. 대통령은요, 전 국민을 팬덤으로 만들어야 돼요. 전 국민. 그게 대통령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완벽하지 못해도 온몸을 불사르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노력과 지혜를 다 투입하는 것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달밖에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잘 못한다가 더 높은 것은 본인은 전 국민을 팬덤화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아니에요? 전문가인데 제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 의견을 분석 의견을 네, 드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경제 불안. 경제 불안. 경제는 지금 외부 변수니까 대통령이 뭐 제7강국 가서 기름을 퍼올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안 되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이거예요. 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정말 그 경제 시스템을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고 네. 그다음에 국가가 시끄럽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민생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 네. 인사는 좀 더 파격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그래 이게 감동적이야 여야를 아우르는 그 통합 정신 바로 경남통입니다. 경남통 경제의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거. 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자꾸 월북 논란 또 북송 어민 이야기 할 게 아니라 그래 우리는 우리 할 걸 다 하자. 네. 그다음에 북한에서 공을 넘겨줘서 북한이 잘 못하면 그때는 단호한 대응하겠다. 네. 마지막으로는 통합. 이제 여야 가릴 것은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뭐 잘못했네, 못했네, 어땠네. 그럼 또 비판하면 되겠죠. 네. 하지만 비판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리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6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 취임한 이후에
지지율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다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때는 국정농단도 있었고 촛불민심도 있었고 적폐청산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와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지금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정부에도 보면 뭘로 도배를 했다. 그때는 또 민변으로 도배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체로 다 틀린 말이더만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아니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건 역사가 평가하면 되는 거죠. 대통령 오로지 경제를 보고 미래를 아니 박정훈 원장하고 똑같네. 예, 그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치 9단이 아니라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을 이야기할 때 정치 15단이에요. 이른바 박 실장 이야기가 틀린 게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4.9%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4.9%포인트 올랐단 말이죠.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는데, 아까 뭐 말씀 다 해주긴 했었습니다만은, 어떤 데서는 그냥 이게 물가 불안이 정말 심해서 그렇다. 예를 들면 주식이 지금 계속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원인이죠. 그다음에 유가 때문에 기름값 너무 많이 오르고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 때문에 좀 불안한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대출 이자가 너무 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게 가장 크다. 그렇게 이게 보십시오.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지금 경제를 뭘 어떻게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근데 않아요.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건 적절해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 이거 해결 못한다. 그때 그랬잖아요. 경제 아니 문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네. 어떤 방법이 지금 우리가 경제 이 악재를 돌파할 수 있을까? 네. 그걸 이야기하게 되는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 대통령은 다 처음이에요. 하지만 네. 불안하죠, 어렵죠, 네. 힘들죠. 정말 이게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대통령이거든요. 다 국민들이 불안해할 때 그래요. 우리 한국 경제는 할 수 있습니다. 수출 힘들어요.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것이 상황인데 수입 때문에 물가가 높으니까 네. 원자재 원료 들어가야죠. 기름값도 올라가죠.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한다 그러죠. 하지만 우린 이걸 통해서 돌파할 수 있어. 우리 뭉칩시다. 힘든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국가가 해주겠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 반도체 또 2차 전지 이걸 더 육성해 나가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 우리는 할 수 있다. I can, we can.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더 통 크게 우리 여야 간에 이럴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더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못한다 국회는 그랬잖아요. 뭐하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국민의힘 집권 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라. 지금 뭐 이준석 가지고 이럴 때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힘들어도 아이고 우리 대통령이 있으니까 우리 이겨낼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만 지금 대통령 패러디가 나와요. 난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처음 하니까요. 난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나는 대통령이 그때 말하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경제 이렇게 물가 올라가고 세계 경제 안 좋아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실 그 말 듣고 너무 실망했어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죽으라는 국민들은 거예요?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네,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뭐 경찰국 31년 만에 만들고 이런 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는 전력 투구를 하는 겁니다. 네. 이 힘든 상황을 우리 한국은 더 빨리 돌파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대단하다. 네. 그래서 내년 1월쯤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국이 가장 빨리 이 어려운 이 공급망 차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여파를 통한 글로벌 경제 위기를 처음으로 돌파한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70%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말하고 경제 위기는 아예 대책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을 해버리니까 저분은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비전이나 대안 제시가 없나 보다. 그래서 여기서 박 실장의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출근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인의 생각이 전달될 일반인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렇다면 그렇죠. 힘들지만 우리는 지금 대책 회의를 매일매일 하고 있고 하루에 3번 회의를 통해서 정말 이게 원격 회의를 통해서도 세종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여러분 나를 믿고 헤쳐나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시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공무원 피격 사건, 아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뭐 월북 얘기, 탈원전 얘기 이런 걸 하면서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라든가 경제 정책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극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보수층을 좀 결집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 국민들의 민도가 이제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뛰어넘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이게 내야 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네. 아니 나 우리 정부에 서울법대, 서울경제학과 우리 말이에요 이복현 저기 금융감독원장 저기 서울대에서
아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 통해서 다 옛날 서울대, 옛날 연세대, 고려, 그거 따지다가 큰일 나요. 네. 이제 국민들이 하버드 대학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 민도가 있는 사람들한테 네. 이거는 다 통일부에서 알아서 합참해서 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대통령은 오로지 큰 그림, 큰 청사진을 가지고서 비전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5만 달러로 가고 그러면 우리 경제가 북한을 압도해버리면 북한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핵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세워나가면 되죠. 하지만 전쟁이 아니라 평화다. 그걸 통해서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 윤석열 정부의 믿음직한 국정 운영 이걸 하면 지지율이 20대 30대 이렇게 놀라운 수가 여성분들도 여성시대로 만들어가네. 국무위원들이 여성이 더 많네. 그다음에 중도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이거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도 잘했지만 역대급 지지율을 올리지만 그 이상의 통치를 하네. 그러면 국민들이 홀딱 반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좀 미성숙하게 뭐 말도 그렇고 대처도 좀 그런 것 같은데도 어쨌든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한번 볼까요? 네. 집권 여당이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좀 정당 수치를 지지율은. 읽어주세요. 이 수치를 읽어보면은 네. 국민의힘이 44.3%, 더불어민주당이 29.6%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 민주당만 먼저 이야기를 하면 우선 네, 이야기하면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연이어서 어퍼컷을 맞았잖아요. 네. 선거에서 대선에서 하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퍼컷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지방선거 패배했다. 지금 또 당내에 전당대회를 가지고 워크숍도 했지만 8월 28일 있는 그 전당대회를 두고서 집단지도체제냐 전당대회 룰을 바꾸느냐 마느냐 이재명 나오느냐 마느냐 시끄럽죠. 시끄러우면 시끄럽죠. 시끄러우면 지지율이 안 좋아. 아. 정당은 시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우리 상황실에서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잘 모름이 또 높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자 여기서 핵심 뭐냐? 국민의힘이 높긴 높아. 그런데 근데 뭐가 있어요? 지방선거 때보단 떨어졌어. 아. 그 얘기는 뭐냐? 국민의힘도 시끄러운 거예요. 국민의힘도 왜 지방선거까지 이겨놓고 윤핵관 지금 더군다나 윤립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네. 국민 여론이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네, 그럼 네. 뭐냐? 여기에 우리가 시사 리서치와 시사 저널이 지난 21일 실시했던 조사 그래프를 못 보여드리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제 설명만 들으셔도 돼요. 그래프 다시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이 조사는 결과는 없을 텐데 있나요? 아, 있네. 있어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거치 여부. 자, 이건 이제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거 보면 53.4%가 물러나야 된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 시간이 길어지니까 윤리위에서 뭐 뚜렷하게 확인한 건 없는데 노영희 진행자도 그렇잖아요. 당 대표가 이준석이 자충우돌 해왔던 그동안 육모방망이 SNS에 올렸던 이준석 대표가 큰 소리 쳤던 이준석 대표가 성상나 보여? 증거인멸교사 7억? 난 7천만 원도 없는데 700만 원도 없는데 그러면 이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이렇게 되면서 뭔가 뉴스가 불거지고 이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저 조사 보면은요, 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냐 이걸 묻는 것도 있어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조사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높은데 거기다 응답 한번 보죠. 그렇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50.8%는 부담을 주고 있다. 부담을 주고 있다 이게 대통령에게. 뭐냐? 그럼 그럴 수밖에 없지. 네. 이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해낸 거는 뭐냐면 결국 이준석 주기에 들어간 세 가지 이유, 네. 그 칼럼으로도 나옵니다. 칼럼도 근데, 나와요? 이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대선 때의 악연이야. 그때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네. 왜? 그때 뭐 두 번이나 자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날 뭐 하는 거야? 날 죽이는 거야? 그때 윤핵관이 뿔 났어. 친윤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뭐 울산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조사 결과에 나오잖아요. 정권에 부담을 낸다. 원래 이게 두 개의 태양이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조용히 차분하게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난 그거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당대표가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이 1년 동안 이준석 대표입니다. 내년까지 해봐요. 그럼 뭐 핵심이 만들지 뭐 만들지 우크라이나 갔다 오지 이준석의 존재감이 더 커져. 민들레는 미나리는 밟으면서 더 커져요. 미나리. 그러니까 윤여정입니다. 하여튼간에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권 그 다음에 그랬잖아요.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뭐라 그랬어요? 정미경이 당협 쇼핑하고 있어요. 이랬잖아. 네, 그건 뭐냐? 그랬죠. 내년에 공천이에요.
그렇죠. 벌써 한동훈 뭐 2027년 대선 이야기가 나와. 네. 그럼 이준석 대권 이야기가 나와요. 네. 안 돼. 이준석 꺾어야 돼. 그럼 7월 7일 7억 투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이준석 꺾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까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박 실장의 어록이에요. 징계를 하든 아니든 이미 이 준석은 엄청난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럼 다시 제기 못 하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처를 입었으니까 사람을 완전히 그냥 괴짝으로 만들어 놔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여하튼 이제 이미지에 크나큰 데미지를 입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징계를 7월 7일 날 이후에 징계를 받고 당이 이제 권력투쟁의 본격화가 이제 벌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네. 벌어지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대통령 지지율도 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징계가 그러니까요. 다. 그것조차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일부러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안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봐요. 안 할 거면 지금 왜냐하면 징계를 안 해도 이거는 네. 끝나지 않아요. 네. 깔 때까지 가보자. 끝나지 않는 싸움이야.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아요. 아니 이게 뭐 이준석 대표는 그러잖아. 난 경고도 못 받겠어요 그랬잖아. 네, 왜? 그렇죠. 우리 지금 못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어떤 시사저널과 시사지수가 어떤 게 네, 있느냐. 뭐가 있어요? 당 윤리위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 징계 여부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는 의견은 14.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계속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다 보니까 그 질문,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물러나야 돼요. 이게 한 36.8%가 돼. 이걸 제가 다 외우다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 당윤리보다 비율이 높은 게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돼요. 이건 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이준석 이건 뭐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체적 진실, 성상납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는 뭐냐 정치적 의도예요. 근데 윤리위에서 자 노영희 변호사 여기 계십니다. 실체적 진실 밝힐 수 있는 그건 증거가 있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돼요. 치조를 해야 돼요. 네. 그거는 경찰이나 검찰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위가 7월 7일 결정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하는 거다. 주장에 따라서 다르죠. 지금 김철근 의장 거잖아요. 네. 당무위원회에서도 지금 감사 의견이 안 나온 걸 가지고서 윤리위가 왜 그래?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 이건 결국 누가 왜 제소를 했든 어쨌거나 간에 이걸로 해서 계속 빌미로 해서 지방선거 이겼는데 대통령 힘든데 경제 힘든데 집권여당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하느냐는 것은 당권, 공천, 대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힘은 2030 남성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나 뭐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것들 때문에 2030 남성들이 국민의힘을 떠날까요? 떠나되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또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혼합, 워낙 공대리기를 한 사람이 호남 공대리기를 한 사람이 이준석이잖아. 네, 그렇죠. 지금 수도권 호남도 떨어지고 이준석 같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 보수도 젊은 세대의 보수도 네. 정말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보수도 좀 다르게 봤던 거예요. 국민의힘을 그래도 지지할 만한 정당으로 보기 시작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좋아요. 박병원님께서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당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마라톤님께서 이준석은 입에 필터링 없이 너무 내뱉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지원과 똑같은 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토론회 때 정말 많이 힘 떨어졌다. 이 지지도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풀뿌리님,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시네요. 이낙연 그림자를 좀 지우고 새로운 민주당으로 제발 좀 다시 태어나세요 이러는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 내분을 바라보는 이 당원들이나 외부 시선이 좋지 않아요. 그럼요. 네, 지금 우리 이거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국민들은 짧게 믿을 건 뉴스토마토, 쇼미더민심, 노영희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 여기서 우리 또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